그런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도 도대체 미국 유학한 건가? 아니면 북한 내 공대를 다녔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요. 자, 풍계리 핵실험 장소와 관련돼서 미스테리가 조그만 게 하나 나왔습니다. 관련된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제 공개했던 김정은 1호 사진인데요. 그 안에 핵과학자가 미스테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큰 사진인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보이고요. 옆에 과학자의 모습들이 줄줄이 보이는데 이만건 그리고 이병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전학교 차장께 지금 질문 드릴게요. 이 과학자들 실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 기술을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60년대에서부터 후반서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워오고 러시아의 원자로도 수입해다가 쓰면서 이제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가 이제 주로 북한이 이제 그런 핵 미사일 기술 정보를 많이 빼오고 받아오냐면은 파키스탄에서 많은 핵 미사일 관련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특히 칸 박사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에 대해서 이 핵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준 그런 과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란과 시리아 이런 중동 국가들로부터도 핵 기술 협력을 상당히 강화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기술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인물 이만건입니다. 수소폭탄 실험에서 직접 언급이 돼 있고 긴급 투입됐는데 늘 김정은의 측근에서 바로 저렇게 밀착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노동신문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노동신문을 볼 때마다 자, 늘 선전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면 사실 어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과학교육일 것 같은데 좀 삐뚤어진 과학교육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네요. 네, 오늘 노동신문 4면에 오늘 이 과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했는데요. 수소탄 제작에 참가한 과학기술 인재들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것이 교육자들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모든 교육자들은 수소탄 제작자들과 같은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바다들을 이루도록 과학기술인들이 바다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생을 위해 산업을 일구게 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영 엉뚱한 거죠. 이게 북한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능력이 아주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DNA는 같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좋죠. 손재주도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잘하고 자판 두들기는 속도 엄청 뛰어나고 하면 PC방 가지 마. 너 빨리 공부해서 의대 가야 되니까 PC방 가지 마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애가 또 과학 만들고 잘하는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마. 너 의대 가야 되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돼. 그런데 또 문학 같은 거 잘하는 또 전교 1등짜리 또 학생이 있어요. 문과 가고 싶은데 안 돼. 이과 가서 의대 가야 돼. 라고 하는데 북한은 아니죠. 잘하면 너는 사이버 해커가 돼. 너는 과학자가 돼. 해서 국가에서 쫙 당겨서 양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실은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이버 공격하는 해커들 양성하는 거 보면 우리 프로그래머 이상 가는 실력을 이제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건 좀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러시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골칫덩어리 나라로 보이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국비 유학 비슷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과 저런 핵 미사일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돼 왔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과거 러시아가 무너질 때 붕괴될 때 러시아에 있던 그런 핵 과학 기술자들을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들여와다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또 이 중동 몇 개의 문제의 국가들과는 이런 북한의 핵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 지금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러시아 메르베데프인가요? 베즈베데프인가요? 네, 김정일이 직접 만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최근에 얄궂은 일이 있었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해서 마무리 잘 지었는데 자, 미국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이락의 핵 개발이 MIT에서 공부를 했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국 그 상대로는 어니스트 모니즈라는 에너지 장관이 있었고요. 네. 이란 쪽에서는 아크바르 살레이 원자력 청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 미국 MIT 공과대학 동문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3년 당시에 미국 장관은 조교수를 하고 있었고, 네. 이란의 그 원자력 청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이였는데, 물론 재학 시절에는 만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두 사람을 협상 파트너로 내세웠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7월에 협상이 타결되고 2016년부터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는 그런 결과를 맞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람이 이란의 지금 그 원자력 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이 참고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핵을 준비를 했냐면은 1970년대에 경호나 박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해병대 장교였어요. 해병대 장교였는데 아르헨티나로 살짝 이민을 갔다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 박사학위를 받았냐면은 이 기폭 장치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때 김일성이 포섭을 해서 북한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지금 북한 핵폭탄의 아버지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1970년대부터 포섭 작전을 해서 이미 캐나다 이민간 경호나 박사를 북한으로 데려가서 핵폭탄의 기폭 장치를 그때부터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 핵 개발시키고 그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하는데 사실 정교한 과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방부에 내는 자료 보니까 정교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네. 숫자에 오류가 좀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요, 그 풍기리에 있는 실험장의 2번 갱도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번에 4차 실험이 진행이 됐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기상청에는 이번 갱도에서 북쪽으로 21km나 떨어진 지점에서 이 진동이 발생했다. 즉 진앙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1, 2km 정도의 오차가 아니라 무려 20km나 되는 그런 큰 오차를 보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발표가 과연 문제가 없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기상청이든 국방부든 뭔가 이렇게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니 어떤 우리가 정보 자산에서 크게 뒤지고 있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아주 충분한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오류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기계 첨단 지진계가 측정을 했고 진앙지를 말하자면 찾는 거거든요. 지표상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진앙지는 예를 들어서 한미 양 당국이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서 찍어낸 그런 그 진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에서도 국회 보고할 때 보면 2번 갱도를 지목을 하면서 2번 갱도 격가지 그 갱도에서 이번 4차 핵실험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화면에 나온 그 2번 갱도는 불과 2번 갱도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그 기상청에서 추정한 걸로는 북동쪽으로 무려 20여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좌표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좌표 책정에서 실수를 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미스인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기상청에서 준 자료를 실제적으로 진앙지 체크해보니까 저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확실하게 그 차이점이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북한의 제5차, 6차 이런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자료를 축적하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냥 단순한 행정 오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 기상청의 파악 능력과 미국의 판단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자, 국민들이 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그 B-52 미군의 전투 폭격기 영상 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게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리고 든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동시에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저런 거 이제 따로 찍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공군이 특히 저 영상 찍는 분들이 가장 뛰어난 게 육해공 중에 공군이에요. 왜냐하면 그 블랙 이글 같은 그 특수비행팀 있지 않습니까? 에어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뒤에 타서 다 찍어요.
공군 그 촬영사들은. 그러니까 촬영 전투기,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촬영기가 하나 따로 떠 있고요, 지금. 네. 그 촬영기는 F-15K 전투기입니다. 아. F-15K 전투기는 2인승이거든요. 네. 앞에 조종사가 있고 뒤에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뒤에는 무장사예요. 무장 네. 그 미사일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뒤에 보니까 지금 전투기한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뒤에서도 촬영하고 또 위에서도 지금 촬영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B-52 폭격기와 전투기 4대지만 네. 실제로는 더 많은 전투기가 동원이 되어서 전투기 후방석에 이 김경률과 권형이라는 그 상사가 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군요. 네 분, 지금 조종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2인 1조가 돼서 촬영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서 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분들은 조종사가 아니에요. 네. 오직 사진을 찍는 촬영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 분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스틸 사진을 찍고 한 분은 동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살짝 보였던 그 블랙 이글, 네. 그 세계 최고의 고개 비행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블랙 이글을 고개 하는데도 뭐 뒤에 타고 엄청난 그 중력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찍어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영상은 그냥 사실은 뭐 지금부터 보십시오. 네. 그 블랙 이글 고개가 우리 뭐 에어쇼 할 때 가서 보면 저 어마어마한 그 고강도의 기동을 하는데도 그래도 뒤에 타고 다 찍거든요. 근데 저 정도는 아마 그냥 소품 같은지 아마 찍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을 갖게 한 그 장면, 저렇게 하늘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촬영하시는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내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국민들과의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에 앞서 오늘 한반도의 지형 그리고 안보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소식 정리해 드렸는데요. 전학균 차장님 그리고 신인규 대표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5번째 국내 정치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